사자 신버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기습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자는 검은 고리너, 톰슨 가젤, 그랜트 가젤, 스프링복, 임팔라, 오카피, 봉고, 흠쿠두, 레서쿠두, 물영양, 리추에, 도피영양, 일런드, 검은영양, 르평야, 니알라영양, 댐스복 등 다양한 영양류와 얼룩말, 홍멧돼지, 순멧돼지, 강멧돼지, 땅돼지, 어린 기린, 아프리카 물소 등을 사냥합니다. 아시아 사자는 멧돼지, 아시아 물소, 엑시스 사슴, 삼바 사슴, 닐가이 영양, 인도 영양, 네플 영양, 물고기, 토끼, 그리고 가축인 소와 돼지를 먹이로 삼습니다. 유럽 사자는 과거 멧돼지, 붉은 사슴, 다마 사슴, 유럽노루, 참어와 유럽들소 등을 사냥하였습니다. 수컷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자거나 쉬면서 보냅니다. 반면 암컷 사자들은 하루 종일 사냥을 합니다. 큼직한 먹이로 포식을 했을 때는 꼼짝 않고 24시간 내내 쉽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먹이를 찾아서 24km 나아가기도 합니다. 사자는 자신의 텃세권 안에서 다른 동물이 사냥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자의 평균 달리기 속도는 시속 50km이면 최대 속도는 시속 80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추적거리는 보통 100에서 200m로 짧습니다. 사자는 대때로 일주일 동안 먹이를 잡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개 3일 또는 4일에 한 번씩 먹이를 잡아 배를 채웁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먹이를 그늘진 곳으로 끌고 가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270kg에 달하는 얼룩말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사냥한 먹이는 무리와 함께 나누어 먹지만 우두머리 수사자는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대형 고양릭과 동물들은 먹잇감에 몰래 접근하여 기습해야 합니다. 이는 몸집이 큰 동물들이 사자의 최고 속도인 시속 80km보다 빠르기 때문에 필요한 전략입니다. 사자는 목표를 정하면 몸을 낮추고 천천히 접근한 뒤 약 15m 거리에서 급습합니다. 엉덩이, 옆구리 또는 머리를 물어 쓰러뜨리는 방식입니다. 가끔은 사냥한 먹이를 하이에나에게 빼앗기기도 합니다. 특히 얼룩말을 사냥할 때는 6초 안에 제압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는 암사자보다 훨씬 힘이 세고 맞대결을 하면 수사자가 압승합니다. 그러나 몸집이 크고 느려서 사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냥의 주된 역할은 암사자가 맡습니다. 암사자는 사냥에 더 유리한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날렵하고 빠르기 때문에 사냥에 적합하며 협동하여 무리를 이루어 사냥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암사자들은 무리를 지어 먹잇감에 접근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냥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수사자는 주로 무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수사자의 침입을 막고 무리 내에서 우두머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힘과 권위를 과시합니다. 또한 수사자는 무리가 사냥한 먹이에서 가장 먼저 먹을 권리를 가지면 나머지 먹이는 암사자와 올인 사자들이 나눕니다. 이런 역할 분담은 사자 무리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암사자가 사냥을 담당하고 수사자가 무리를 보호함으로써 사자 무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먹이를 확보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암사자들은 임신하지 않는 이상 거의 매달 2일에서 3일 동안 발정을 하며 발정기에는 15분마다 한 번씩 짝짓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주 짝짓기를 하는 이유는 사자의 수정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끼 사자 5마리 중 1마리만 성체가 될 때까지 생존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사자를 성체로 키우기 위해 평균적으로 수사자는 3,000번 이상의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사자가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자 수가 줄어들어 근친 교배가 많아지면서 사자들이 점점 허약해졌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암사자는 짝짓기 후에 누워서 뒹구는데 이는 정자가 더 깊숙이 들어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암사자가 사랑을 구할 때도 이런 행위가 관찰되었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한 연구에 따르면 암사자의 자궁은 고양이의 자궁보다 근육이 4배 더 많아 사냥 시 배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충격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아 사자는 자궁 속에서 사냥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할 정도로 발차기 동작 등이 특이합니다. 암사자의 임신 기간은 약 100일이며 한 번에 최대 6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건기에는 강가의 덤불에서, 우기에는 약간 높은 바위 뒤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의 몸 길이는 약 20cm, 꼬리 길이는 약 10cm, 몸무게는 1.0kg에서 1.5kg 정도입니다. 태어난 지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완전히 눈을 뜨고 8주에서 10주 동안 젖을 먹습니다. 3주가 지나면 걸을 수 있고 4주에서 5주가 되면 장난을 치며 어미를 달아다니기 시작합니다. 5주에서 7주가 되면 어미를 달아다니게 되며 이때 어미는 새끼를 자신이 잡은 먹이로 데려가 처음으로 고기를 맛보게 합니다. 새끼가 혼자 사냥할 수 있는 나이인 18개월에서 24개월이 될 때까지 어미는 다른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때로는 먹이가 부족해 어미가 혼자 먹이를 먹고 새끼를 굶기기도 하여 이로 인해 새끼는 절반 정도만 1년 안에 살아남습니다. 새끼 사자는 2세 정도 되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암컷의 경우 무리에서 독립하는 시기가 늦고 위기 상황에서는 가까운 무리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 수컷은 독립 시기가 빠르고 행동 반경이 넓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자는 4세가 되면 성적으로 완전히 성숙하며 이때 우두머리 수사자는 아들들을 쫓아내어 새로운 암컷을 만나게 합니다. 이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수컷과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사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굴이나 둥지가 없기 때문에 어미는 새끼들을 안전한 장소로 한 마리씩 물어다 옮깁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새끼들은 어미가 하는 대로 사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숫사자와 아모랑이를 교배하여 태어난 새끼를 나이거라고 합니다. 최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나이거는 보통 호랑이보다 40%더 큽니다. 이 큰 이유는 성장 호르몬 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사자는 일부 다처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자의 무리에서 장성한 수사자는 단 한 마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장성한 수사자는 무리에서 이탈하여 독립 생활을 합니다. 수컷 사자의 경우 포유류 중에 유난히 잠이 많아 사냥은 암컷 사자들이 대신 담당하면서 수사자는 암사자들이 갖다 바치는 사냥감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수컷 사자는 포유류 중 가장 게으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컷 사자는 무리의 우두머리일 경우 다른 수사자와의 힘겨루기를 할 때만 그의 용맹성을 보입니다. 무리에 침입한 수컷 사자가 기존의 대장이었던 수컷 사자를 상대로 이기고 영역을 차지합니다. 이는 독립한 수컷이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수명은 약 9년에서 13년입니다. 다만 수컷 사자는 9년에서 11년 정도 살고 암컷 사자는 11년에서 16년 정도 삽니다. 인간 기준으로 54세에서 78세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사자의 사냥과 생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